저는 얼마 전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친과 헤어진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헤어진 지는 한 달 정도 되네요. 막상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때만 해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남친 어머니가 아들 살려달라면서 헤어진 다음에 얼마나 매달리던지 진짜 온갖 막말 퍼레이드를 쏟아붓고 나서야 잠잠해지더군요. 남친은 제가 다니던 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줘서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저는 전문대를 나와 작은 업체에서 격리를 몇 년 했었거든요. 하지만 월급도 박봉이고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툭하면 야근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 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류의 오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지칠 때쯤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죠. 그건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 졸업장밖에 없는 제가 이직을 해봐야 비슷한 수준의 회사들 뿐인 걸 잘 알았기에 그때부터 저는 각종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고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며 제 이력서를 채워나갔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운 좋게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연봉도 배에 가깝게 올랐고 추가 근무 수당부터 인센티브까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면서도 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반대로 남자친구는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바람에 졸업 학점도 낮고 변변한 자격증이나 스펙으로 내세울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친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제가 학벌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연애 초반부터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상황에서조차 남친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랑은 연애만 즐기다. 나중에 결혼은 저 말고 수준 높은 여자랑 하라고요. 솔직히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남친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었고 그보다 더 이해가 안 된 건 바로 남친이었네요. 자기 엄마가 설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굳이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전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들어서 기분 좋은 소리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남친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자기 엄마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 걸 그대로 다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그랬어요. 나랑 헤어질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만남을 이어갈 생각이면 알아서 걸을 건 좀 걸으라고 말이에요. 처음 보여주는 저희 화난 모습에 남친은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뒤로는 자제를 하더군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의 소중한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 남친 어머니나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남친놈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연애를 막 시작한 단계여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니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던 분이 웬일로 나를 보고 싶어 할까 궁금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나를 자기 아들 여자친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하며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날 잡아 한번 찾아갔죠. 그래도 처음으로 얼굴을 뵙는 거니 과일 바구니도 제일 고급으로 샀고 옷도 최대한 얌전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뒤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남친의 말과는 달리 저를 맞이하는 남친 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 궁금했는데 전부 착각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기는 개뿔. 남친이 중간에서 오바를 한 거였더라고요. 저를 인사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또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솔직히 인사고모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하지만 이왕 찾아온 거 그냥 갈 수가 있나요?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드리고 기분 맞춰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이시길래 뭐 도와드릴 거 있냐고 여쭤봤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손님이니 앉아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색하게 남친 아버지와 남친이랑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식사 준비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억지로 있어야 하는 그 불편함을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 후 식사를 시작했지만 저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나도 없으신지 아니면 물어볼 가치도 없는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밥만 드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남친이 자기 엄마에게 뭐 물어볼 거 없냐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고 잠시 사귀기만 하는 사이 아니냐며 궁금한 게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남친 아버지 역시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똥매너인지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돌아오는 길에 남친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그런 자리에 데려갔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조만간 저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선언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인사를 한번 시키고 싶었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했죠. 결혼은 무슨 사귀는 것도 저렇게나 싫은 티 팍팍 내는데 잘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가 싫다. 나를 아껴주고 환영해주는 집안에 시집가고 싶은 게 모든 여자가 가진 공통된 마음인데 너 같으면 너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겠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도 남친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건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냐고 자기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 믿고 따라만 와달라더군요. 사실 그 문제만 제외하면 남친과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저를 많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정말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약속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요. 물론 저도 남친을 많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바보같이 한 번 기회를 줘보기로 했는데 정말 큰 실수였네요. 그날 이후로 2달 정도는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저와 결혼하는 걸 허락했다고요. 전 깜짝 놀랐죠. 그동안 아무런 기색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했냐고 물었죠. 얼마나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남친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찾아뵈었을 때 충분히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남친이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거의 1달 넘게 무작정 떼를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졸랐대요. 저 아니면 자기는 평생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럼 손잡을 일은 아예 없으실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도 하면서 말이에요. 남친에겐 누나만 2명 있거든요. 아들은 남친뿐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손자 가지고 협박한 게 통했는지 마지못해 허락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전 2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친이 저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구나 하는 감동과, 2번째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길래 1달 넘게 떼를 쓰고 협박까지 해야 겨우 결혼을 허락받는 건가, 뭐 그런 자괴감도 같이 들었는데 그때는 자괴감보다 감동이 더 컸나 봐요. 저 역시도 남친과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결혼할 건 아니라서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이죠. 1년 정도는 연애를 지속한 다음 그 후에 제대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동안 결혼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온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결혼식장이나 요즘 신혼여행지가 어디가 좋은지 등등 결혼에 관련된 것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부동산 동향까지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남몰래 혼자 결혼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와중에 남친 어머니가 밥 한번 먹자고 부르셨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찾아뵐까 했던 저는 조금은 겁이 나긴 했지만 어차피 남친과 결혼을 할 거라면 피할 수도 없다 생각해 용기 내 찾아갔습니다. 확실히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번에는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온 불청객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그래도 인사도 받아주셨고, 그때는 그냥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정도만 하셨는데 이번엔 솜씨를 좀 내셨더라고요. 월남쌈에 튀김 그리고 불고기까지 제법 많이 준비하신 걸 보니 정말 예비시가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리곤 어느덧 밥을 먹기 시작했고 드디어 질문들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첫 질문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한테 처음 물어보신 건 어떻게 해서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를 가게 된 거냐였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저희 집안이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 아빠가 친구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같이 하는 모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도 같이 하시고 또 도움을 주거나 받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필 연대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크게 휘청거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하필 제가 고3 올라갈 때라
4년제를 들어갈 충분한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와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거기다 제게는 밑으로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장녀인 저 하나 희생해서 빨리 돈을 벌면 동생들이 대학 갈 때 훨씬 나은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한몫했고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 엄마 아빠까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의 고졸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면서 제 성적 정도면 전액 장학금을 주는 전문대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절대로 학업은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고 장학금 받으며 전문대를 졸업한 겁니다. 남친 어머니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기분은 그때부터 좋지 않았고요. 직장은 남친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데 그건 감안하지도 않고 오로지 전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답을 들은 남친 어머니는 그따위 시시콜콜한 사정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다음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하는 질문들 전부 저를 깎아내리기 위한 내용뿐이었네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죠. 겨우 전문대만 졸업한 저에 비해 자기 아들 학벌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거기다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텐데 재수없게 제 머리를 담기라도 하게 되면 공부머리는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별 시덥잖은 걱정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무개념 발언을 내뱉은 남친 어머니보다 더 저를 화나게 한 건 바로 남친이었습니다. 지가 결혼하자고 먼저 난리치고 부모님 설득까지 알아서 하겠다는 놈이 제가 불량품 취급을 받는데도 저를 대신에 막아주기는커녕 잠자코 듣고만 있는 겁니다. 거기다 남친 아버지는 마치 해야 할 말을 한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데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는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남친에게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들 전부 동의하냐고요. 그랬더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한 채로 한마디도 못하는 그놈을 보고 이놈이랑은 헤어져야겠다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일어섰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지금 뭐 하는 버르장머리냐고 하시대요. 저도 입을 열어 그러는 아주머니는 뭐 하는 버르장머리세요? 그랬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앉혀놓고 그러고 싶냐고. 당신 아들이 명문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한참 전의 과거 일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만 봐도 내가 당신 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 말에 화가 잔뜩 난 남친 어머니는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왕 안 볼 사이인데 할 말은 다 하자는 심정이었죠. 옛날에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4년제 못 가고 전문대 간 거는 맞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해서 당신네만큼은 먹고 살만하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고 아무 노력 없이 살았다면 지금의 내 위치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그런데도 고작 전문대 나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하대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짓 아니냐 했어요. 그리고 애가 내 머리를 닮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개소리는 무슨 근거로 했냐고. 막말로 그게 사실이라 해도 좋은 머리로 당신 아들처럼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아이로 크는 게 몇백 배 몇천 배 더 낫다고 쏴붙여주고 저는 그대로 나와버렸죠. 곧바로 따라 나와 제 팔을 잡는 남친을 뿌리치며 내가 너 따위랑 결혼하려고 이런 수모까지 참을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놈은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부모님이 너무 하신 거 맞다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하는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냥 닥치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아까 니네 부모 앞에서 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전 택시 타고 바로 집으로 왔죠. 잔뜩 흥분된 저를 발견한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기에 천하의 등신 같은 남친이랑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길이라고 했더니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차마 그놈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만 아프실 것 같아서요. 대부분의 이별이 원래 후유증이 따르는 법인데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서 그런지 아쉬움 따위 일절 없었고요. 오히려 정말 후련하기만 했습니다. 남친놈은 그 후로 한 달 가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놈이랑 계속 만나봐야 내 인생만 조질게 뻔하잖아요. 완전히 개무시 작전으로 대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나 싶었는데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놈 어머니였습니다.
다짜고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는 해서 물어봤죠. 아니 글쎄 저랑 헤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엄마 때문에 자기 결혼 못하게 됐다고 밥도 안 먹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헤어지기 전이라면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안쓰러웠을 테지만 이제는 그딴 마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진다고 생떼나 쓰는 모습이 한심하고 찌질해 보였습니다. 얼마든지 현명하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스스로 놓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굽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니 굶던 말던 내 알바 아니고 나중에라도 아드님이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절대로 나한테 했던 식으로 사람 깎아내리고 무시하지 마시라 충고 한마디 남기고 끊어버렸죠. 그 뒤로 끈질기게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이제 진짜 포기를 했는지 그제서야 저를 완전히 놓아주더군요. 앞으로 제 미래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평생 혼자 살아도 상관없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